안녕하세요. 송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론의 임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임수 통하하고 능설금계하니 강중지덕이라 주류불체하고 통군투계하니 충천분지이라 화즉 유정이 종즉상제이라. 임수의 기는 천하와 통하고 있으며 능히 금기를 설할 수 있다. 임수는 강한 가운데의 덕이니 두루 흘러도 막힘이 없다. 지지는 통근하고 계수가 투출하면 그 기세는 충천분지할 것이다. 정화와 합하여 목으로 화하면 유정하고 종하게 되면 종신과 서로 도와 상제하는 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임수통하라는 것은 하늘에 맺힌 한 방울의 물은 바다에까지 이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임수의 기는 천하를 통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중국 서쪽에 있는 곤륜산에서 천하의 모든 물이 발원된다고 여겼습니다. 문왕 8개의 방위로도 서방을 가리키는 신궁은 지지의 신금이고 여기에서 임수가 발원하여 해수나 자수에서 통근되어 왕성하고 종착지인 진궁의 진토에서 신자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임수는 양수로서 신금에서 금생수되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임수의 종착지인 바다로 모여드는 이치입니다. 능설금기는 경신금은 숙살직권이라는 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임수가 있어야 그 기세를 다스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수로서 완강한 금기를 설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금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강중지덕이란 임수를 감계의 상으로 보면 중을 얻은 상입니다. 비록 감계의 상이 음요 속에 양요가 빠져있는 듯 하지만 험한 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덕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수라는 글씨도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물줄기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끊기지도 않는 것이니 임수가 쉼없이 은행하여 바다로 이르는 것입니다. 주류불체라 한 것은 물이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줄기가 되어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시냇물에서 강과 바다를 이루기도 하고 증발하여 비나 이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임수는 두루 흘러도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통근투계의 의미는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간은 오행의 성향이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며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지는 천간에 기반을 두는 뿌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은 통할 통과 뿌리 근으로 천간의 기와 지지의 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수가 천간에 떠 있을 때 지지에 자수나 해수가 있어야 통근되어 왕성할 수 있습니다. 투계는 지지의 해수나 자수로부터 천간에 계수가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 명조에 임계수가 나란히 있다면 물줄기처럼 합쳐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천분지는 임수일간이 신자진 수국에 통근하고 계수가 투간되었을 때 수의 기세가 궁극에 달한 것을 뜻합니다. 하늘을 뚫을 듯 폭우가 쏟아져 어마어마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휩쓸고 가는 수환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 무기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어설프게 막으려 한다면 더욱 거친 수환에 놓이게 되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토로서 수를 통제하기보다는 목으로 설계하여 순류로서 그 기세를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화즉 유정은 임수와 정화가 합하여 목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생 목으로 설계되고 목생화로 화를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임 한목은 군주인 임수를 따르니 유정합니다. 종즉 상제에서 쫓을 종자는 사주 명조에서 일간인 임수가 지지에 통근된 바도 없고 오행의 수기가 천간에 투출된 바도 없다면 그 사주에서 오행의 기운이 강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여름철인 사오미의 열기에 증발해 버릴 지경이라면 차라리 화토의 기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수가 증발하여 비나 이슬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를 한 줄기 비로 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화의 기세를 쫓아가지만 서로 돕는 공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주로 음간들은 쉽게 종하지만 양간은 반드시 고립무원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임수의 계절이 겨울이므로 갈무리하여 저장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모이는 바다가 증발하면 정수되고 담수로 만물들을 살리듯이 생명의 기본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탈수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만물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임수의 기본적 특성은 깊은 물속처럼 침묵하며 은밀하고 신중합니다.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노력하니 인내심이 있습니다. 임수는 바다, 강, 시냇물, 비처럼 유동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물이 땅에 붙어서 흐르듯 친화력이 좋습니다. 어디든 흘러갈 수 있으므로 해외나 유통을 의미합니다. 수가 먹는 물인 것처럼 음식도 해당됩니다. 오행과 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계수를 금생수 하는 것은 경신금이고 이것은 인성입니다. 임수에는 반드시 금으로써 금생수 해주어야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집니다. 수량이 풍부해야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바다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임계수가 수생목하면 갑을 목이니 식상입니다. 수가 범람하여 넘칠 때에는 갑목으로서 수생목해야 수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계수가 수극화하는 병정화는 재성입니다. 바닷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돋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임수는 병화의 빛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는 임수를 도와서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기시킬 수 있습니다. 임계수가 토국수하면 무기토는 관성이 됩니다. 임수는 흘러가는 것이니 토로서 가두어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로 임수의 제방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수량이 많다면 화생토 할 수 있는 화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는 맑고 깨끗해야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므로 더러워진 탁수를 두려워합니다. 무토보다는 기토가 탁수로 만들기 쉽습니다. 수량은 적은데 토가 많아도 탁수가 될 수 있습니다.